산소 포화도 68%. 환자 의식 없음. 곧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비명 같은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복도를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레지던트 마이클 정, 응급의학과 1년차. 겨우 28살의 나이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뉴욕 브루클린 병원 응급실 10월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허리케인급 폭풍우가 미친 듯이 건물을 흔들어댔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총알처럼 쏟아지며 찰싹찰싹 소리를 냈고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혈흔이 가득한 10대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16세 남성 에단 로페즈. 고속도로 다중추돌. 좌측 폐 손상 의심. 구급대원의 보고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환자 곁으로 달려가며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지요. 소년의 얼굴은 청백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가슴은 한쪽만 불규칙하게 들썩였습니다. 마이클, 기도 확보. 지금 당장. 제 멘토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시카 리 선생님이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34세의 한국계 미국인, 그녀는 이 병원에서 아이언 레이디로 불리는 전설적인 의사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짚고 환자의 목 옆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약하고 빠른 맥박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분당 140회 이상, 쇼크 직전이었지요. 흉관 삽입 준비. 긴장성 기흉 가능성. 제시카 선생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멸균 기구를 가져왔습니다. 비프, 비프. 심전도 모니터가 불길한 경보음을 냈습니다. 산소 포화도 65%.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단 4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의 흉부에 댔습니다. 좌측에서는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좌측 폐가 허탈된 상태였지요. 기흉입니다. 즉시 흉관 삽입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좋아, 마이클. 내가 해봐.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흉관을 삽입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매 초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저는 멸균 장갑을 끼고 메스를 집었습니다. 환자의 좌측 흉곽 5번째 늑간을 확인하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정확하게. 제시카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환자의 피부에 댔습니다. 살이 벌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지혈겸자로 근육층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흉관을 삽입했습니다. 쉬익!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흉관을 더 깊이 밀어넣고 배액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올라갑니다. 72%, 78%, 85%. 간호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자의 입술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해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모니터가 다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555. 쇼크입니다.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손목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지요. 출혈성 쇼크였습니다. 수액 전속. O형 혈액 사유닛. 제시카 선생님이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건물을 흔들었고 번개가 응급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이클, 집중해.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소년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폭풍 속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 확인. 비장 파열 가능성 높음. 초음파를 보던 제시카 선생님의 외침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장 파열이라니. 즉시 수술실로 가야 했지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혈압은 8050까지 떨어진 상태,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기계 환기 연결, PEP 조정, 팔로 올려. 제시카 선생님이 연속으로 지시했습니다. 호흡기 전문 간호사가 인공호흡기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슈, 기계가 더 강하게 산소를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환자의 흉부에 손을 얹고 호흡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우측 폐는 기계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좌측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마이클, 중심 정맥관 삽입해. 대량 수액 공급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의 목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경정맥 천자, 이건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저는 초음파 프로브를 목에 대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배경에 동그란 혈관이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소독, 국소 마취, 그리고 천자침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깊은 호흡 후 저는 침을 피부에 찔렀습니다. 각도 45도, 깊이는 약 3cm. 침 끝이 혈관을 뚫는 순간 시린지에 검붉은 피가 역류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고 카테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액 라인 2개를 연결했지요. 링거액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혈관을 타고 생명수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혈압 8555, 9060, 조금씩 올라옵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잠시 안도했지만 모니터 숫자는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은 환자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촉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지요. 복강 내 혈액 저류 심각해. 지금 수술 안 하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출혈로 사망한다는 것을. 하지만 수술실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환자가 버티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움찔했던 것이지요.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환자 반응 있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어요. 제시카 선생님이 환자의 눈꺼풀을 들춰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동공 수축이 보였습니다. 아직 뇌 기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좋아, 수술실 콜. 지금 당장. 외과 레지던트 대기시켜. 응급실이 다시 소용돌이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송 준비를 하며 산소통, 모니터, 수액 펌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 135회, 호흡수 28회, 산소 포화도 87%.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84%, 81%.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왜 떨어지는 거지? 흉관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인공호흡기도 정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재빨리 청진기를 다시 환자의 가슴에 댔습니다. 좌측 여전히 약한 호흡음. 우측 정상. 아니 잠깐. 우측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품 끓는 듯한 소리, 수포음이었습니다. 혈액이 폐포에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폐부종이었습니다. 선생님, 폐부종 시작됐습니다. 이뇨제 필요합니다. 제시카 선생님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프로세마이드 40mg 정주. 지금. 간호사가 재빨리 약물을 준비해 정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뇨제가 환자의 혈관을 타고 폐로 향했습니다. 과도한 수액으로 폐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아야 했지요. 하지만 수액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을 유지하려면 수액을 줘야 하는 딜레마였습니다. 혈액 수혈 시작. 어형 확인됐어. 드디어 혈액팩이 도착했습니다. 붉은 생명의 액체가 튜브를 타고 환자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환자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청색증도 옅어졌지요. 산소 포화도 회복. 88%, 91%, 93%. 기적이었습니다.
환자가 다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송 준비 완료. 수술실로 갑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수액백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엠부백을 쥐고 뛰었습니다. 복도를 질주하며 계속 환자의 호흡을 보조했지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폭풍은 여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저는 환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버텨줘, 에단. 조금만 더. 제 속삭임에 환자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3번. 외상팀 대기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줄지어 지나가며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저는 여전히 엠부백을 리드미컬하게 눌러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환자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술대 위에 강렬한 무영등이 눈부시게 빛났지요. 외과 전문의 닥터 톰슨이 이미 수술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브리핑. 제시카 선생님이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16세 남성, 다발성 외상. 좌측 기흉 처치 완료, 비장 파열 의심. 현재 혈압 9262, 산소 포화도 91%. 혈액 이온잇 수혈 중. 저는 환자를 수술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환자의 몸이 수술대 위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138회, 여전히 빠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기도 유지하면서 마취과 협조해. 수술 동안 내가 호흡 관리 담당이야. 제시카 선생님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약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 로큐로늄, 펜타닐. 마취 유도 약물들이었지요. 저는 환자의 기도 삽관 튜브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흡음을 청진하고 튜브 고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약물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환자의 긴장했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눈을 지켜봤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천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절개 시작. 닥터 톰슨의 메스가 환자의 복부를 가로질렀습니다. 피부층, 근육층이 차례로 벌어졌습니다. 지혈겸자로 출혈 부위를 지혈하며 복막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수술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강 안에는 응고된 혈액 덩어리와 신선한 출혈이 가득했습니다. 최소 1리터 이상의 출혈이었지요. 닥터 톰슨이 석션 기구로 혈액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쪽쪽 소리를 내며 붉은 액체가 빨려 올라갔습니다. 비장 완전 파열. 지라동맥에서 활동성 출혈.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858, 8555.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추가. O형 사윤이 떠. 제시카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인공호흡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1회 호흡량 450ml, 호흡수 분당 16회. 산소 포화도는 9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톰슨이 빠르게 비장동맥을 찾아 클램프로 잡았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비장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했지요. 비장 적출 수술로 전환.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스, 가위, 지혈겸자. 기구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째각째각 금속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지요. 저는 환자의 활력 징후에만 집중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숫자 하나하나가 생명의 징표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져요. 87%, 84%. 제 외침에 마취과 의사가 산소 농도를 100%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82%, 79%.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댔습니다. 좌측 호흡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흉관이 막혔거나 위치가 이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흉이 발생한 걸까요? 선생님, 좌측 호흡음 감소. 흉관 확인 필요합니다. 제시카 선생님이 즉시 수술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흉관 배액병을 확인했습니다. 혈액과 공기 거품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흉관은 작동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폐 자체였습니다. 폐 좌상 악화, 출혈과 부종으로 환기장애. 제시카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인공호흡기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PEP를 10으로 올리고 압력을 조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환자의 흉곽 움직임을 느끼며 최적의 호흡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0%. 더 떨어지면 뇌손상 위험. 간호사의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깊은 호흡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크루트먼트 기법 시도합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호흡 압력을 높여 허탈된 폐포를 다시 펴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40cm/HEO까지 압력을 올렸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10초간 유지, 그리고 천천히 압력을 낮췄습니다. 산소 포화도 올라갑니다. 83%, 87%, 91%.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저는 환자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를 붙잡았습니다. 비장 적출 완료. 복강 내 세척 중. 닥터 톰슨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술 시작 후 2시간 10분.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닥터 톰슨이 복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91%, 89%, 87%.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고 있었지요. 폐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산소 포화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합니다. 90%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제시카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좌측 폐는 하얗게 뿌옇게 보였습니다. 폐좌상과 폐부종, 그리고 출혈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대로는 자가 호흡 불가능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ECMO 준비시켜. 지금 당장. ECMO. 체외 막산 소화장치.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어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장치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생명유지 장치였지요. 하지만 합병증도 많고 관리도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ECMO팀 호출. 중환자실 준비. 제시카 선생님의 외침에 수술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ECMO 전담팀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카트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펌프, 산소 공급기, 복잡한 튜브들이 얽혀있는 장비였지요. VV-ECMO로 갑니다. 대퇴정맥과 내경정맥 접근. ECMO 전문의가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환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소독했습니다. 대퇴정맥, 다리의 큰 정맥에 굵은 카테터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초음파로 혈관을 확인하며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천자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굵은 카테터가 혈관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20프렌치, 거의 7mm 두께의 튜브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목에 있는 중심 정맥관 옆에 또 다른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쪽은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다시 들어올 통로였지요. 연결 시작. 튜브들이 카테터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손으로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공기 색전증은 즉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지요. 모든 연결부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프라이밍 완료. 기계 가동 준비. ECMO 전문의가 기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위잉,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튜브 안으로 붉은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나온 검붉은 정맥혈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 안에서 혈액은 얇은 막을 통과하며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홍색으로 변한 혈액이 다시 환자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지요. 유량 3리터로 시작.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저는 눈을 모니터에 고정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7%, 88%, 90%.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올라가라, 제발 올라가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92%, 94%, 96%. 간호사의 외침에 수술실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청백색이었던 얼굴이 점차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청색증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색이 돌아왔지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맥박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에단은 살아있었습니다. 혈압 안정. 1568. 심박수도 정상 범위. 제시카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마이클. 정말 잘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벽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 준비.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CMO 기계가 환자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위잉, 펌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소리였지요. 저는 들건 옆에서 환자를 지켰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을 확인하며 카테터 위치를 체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침대로 환자를 옮기며 저는 에단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넌 살아있어, 에단. 제 속삭임이 조용한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침대 옆에 앉아 에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ECMO 기계는 여전히 위잉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숫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8%, 혈압 11,872, 심박수 분당 82회.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폐 손상 부위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좌측 폐의 음영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출혈이 멈추고 부종이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적이었습니다.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단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재빨리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빛에 정상적으로 수축하는 동공. 뇌 기능이 온전했습니다. 에단, 들려요? 저는 마이클 정 의사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단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갈색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요? 목에 삽관된 튜브 때문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단. 숨 쉬고 있어요. 아주 잘 쉬고 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2일 전 차갑고 축축했던 그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다시 잠이 든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회복의 잠이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뒤에서 제시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요. 그녀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에단을 지켜봤지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마이클, 첫 응급 상황에서 정말 훌륭했어요. 흉관 삽입, 중심 정맥관, 호흡 관리. 모두 완벽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지도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제시카 선생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손끝의 감각, 환자를 읽는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에단을 살렸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생명을 향한 그 열정은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8년의 인생, 8년의 의학 공부, 그리고 이 긴 밤의 전쟁.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뉴욕의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아래 살아 숨쉬는 도시.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의사가 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시카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닥터 정. 진짜 의사의 세계에. 며칠 후 에단은 ECMO에서 이탈했습니다. 그의 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지요. 발관을 했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의 부모님이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삶이구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의 기쁨이구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주일 후 에단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2주 후 그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닥터 정. 복도에서 에단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지요.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차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 폭풍 속의 밤 차갑고 축축했던 그 손.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한 손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에단. 그게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에단과 그의 가족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택시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를 만지고 맥박을 확인하고 생명을 지켰던 이 손. 떨렸던 손.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새로운 환자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